안녕하세요. 일탈교에서 경찰 합격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이현아입니다. 2022년부터 경찰 시험이 전면 개편이 되죠. 그래서 기존부터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 중에서는 2021년 2차 시험이 뭔가 승부를 봐야 되는 마지막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시험인데요. 시험이 다가오면 여러분들 많은 과목을 공부하느라는 부담감 그리고 어디를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뭔가 방향성을 선정하지 못해서 학습에 불편을 겪는 수험생들도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론서를 펼쳐서 이론만 보기에도 그렇고 어휘 암기만 하다가 시험장에 임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 또 강의 계획을 했습니다. 그 강의가 바로 지금 보시는 2021년 2차 대비 경찰 영어 동형 모의고사 강의죠. 그래서 제가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했을 때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강의에 대해서 먼저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동형 모의고사 강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7회를 준비했는데요. 동형이니까 그야말로 정말 실전 난이도와 유형에 가장 비슷하게 출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7회라는 게 그렇게 많은 횟수가 아니다. 그래서 적어가지고 충분할까라고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 문제를 그냥 풀이하고 머리에 남지 않는 강의를 듣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회분을 풀어도 한 문제를 풀어도 3문제 이상을 푼 효과 그런 해설 강의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1번 정답이 2번이네요 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어휘가 중요한 것인지 다른 직렬에서 기출된 적이 있는지 그 다음 경찰 시험에서 기출된 적이 있는지 어근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최대한 기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드립니다. 물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전 난이도를 제가 맞추려 노력을 했는데 2015년, 16년 이때 경찰 시험이 굉장히 쉬웠던 시기였었죠. 그런데 최근 시험을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조금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고요. 그 과거 연도에 비해서는 수험생들이 체감하기에 조금 까탈스러운 독해 문제가 한두 문항 정도는 꼭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점을 받아야 합격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경시생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험이 개정 이전 마지막 기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부분의 여러분들 경쟁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그러다 보면 평균 점수가 커트라인 점수가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요. 그렇다면 대다수의 불합격생이 되지 않고 소수의 합격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한 문제 더 맞춰야겠죠. 그게 바로 난이도 변별력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소 변별력 있는 문제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런 문항을 연습할 수 있는 문제까지도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제가 알파라고 하는 걸 소방공무원 최신 기출 문제를 한 해분의 여러분들에게 또 해설 강의까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소방공무원 기출 문제 특성상 소방직에서 많이 나오는 어휘들이 다수 이렇게 나오곤 있지만 그런 어휘를 점검하고 가시길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면서 짚어드린 포인트들이 다른 직렬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유형별로 제가 스킬을 가르쳐 드렸던 것이 다른 직렬에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연습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문제로 가장 비슷한 난이도가 소방공무원 같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맛보기 형태로 1회분을 또 해설 강의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하면 일단 이 강의는 이론 강의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6개월 정도 또는 1년간 함께 학습을 해가면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이론 강의부터 진행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 강의를 영상을 보실 때는 시험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풀이, 철저하게 문제풀이 위주로 들어가고요. 이 문제풀이에서 스킬과 핵심 포인트 정리가 함께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면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의 방법론인데요. 이 방법론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시간 관리이고 두 번째는 오답을 줄이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 그렇죠.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만 조금 더 있었으면 이렇게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20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20분에서 25분 내에 영어 문항 20문항을 풀고 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강약 조절, 어느 부분을 강으로 읽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지를 제가 스킬을 통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답 줄이기죠.
수험생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 개 중에서 제가 꼭 항상 고민하다가 이렇게 찍으면 그게 틀려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반드시 오답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오답에도 어떤 유형과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출제자와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는 그 오답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스킬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해서 시험장에서는 오답을 줄이는 거죠. 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수를 덜 한다면 5점, 두 문제면 10점, 완전히 점수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킬이 함께 적용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출제 핵심 정리인데 특히 문법과 어휘를 제가 위주로 본다면 문법 같은 경우는 수험생들이 이론을 오해독했는데 문제를 풀면 모르겠어요. 해설 강의를 들으면 알겠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 알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게 그 포인트구나 라고 아셔야 시험장에서 점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핵심 이론을 짚어드릴 거니까 두 건 이론서 필요하지 않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포인트들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오시고 또 복습 시간에 그 부분 잘 정리하시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 어휘이죠. 기존에 나왔던 경찰 기출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직렬에서 나왔던 어휘 또는 경찰 시험에 나올 법한 어휘, 고등 수준의 필수 어휘로 독해에 늘 나오는 어휘들 계속해서 짚어드리니까 강의만 잘 따라오신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많은 어휘에 여러분들 접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강의 대상은 누가인가요? 누가 들어야 할까요? 자, 너무 당연해요. 2021년 2차 경찰 시험을 응시하시는 분이라면 모두 들어야겠죠. 왜냐하면 경찰 시험에서 여러분 영어 싫다고 영어를 뺄 수 있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락을 받으시면 3법에서 만점이 나와도 여러분들 당연히 불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신다면 당연히 영어를 들으셔야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나는 이번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고 싶다. 정말 엑기스만 강의로 정리하고 싶다 하신 분들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이론을 짚어드리고 있고 스킬을 설명드리니까 최대 효과를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 강의는 어떻게 활용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3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문제를 풀어본다. 굉장히 중요한데 의외로 이걸 많이들 안 하세요. 현장 강의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딱 정해두고 풀다 보니까 뭔가 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풀게 되지만 온라인 강의 특성상 수험생들이 에이 내가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모르고 알 거야. 풀어봐야 어차피 30점일 텐데 하고 그냥 강의를 감상하시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강의는 영화 감상처럼 감상을 해서는 절대 점수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게 바로 스스로 문제를 푸는 것인데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시간 관리를 이때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전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암기 과목에서 시간을 조금 확보한다는 가정하에 영어 25분, 시험장에서 조금 긴장한다면 최대 30분까지 쓸 수도 있지만 연습을 하실 때는 25분으로 정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이런 거는 한국사라든지 3법에서 충분히 시간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입니다. 그리고 마킹 시간도 계산하셔야 되고요. 25분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해설 강의를 들으셔야겠죠. 근데 해설 강의를 듣다 보시면 제가 현관펜 처리를 해드리거나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A4 용지에 충분한 공간을 두고서 문제를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시 문제 옆에다가 필기를 하시고요. 잘 표시해 두셨다가 복습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자, 두 번째가 이제 완강이에요. 수험생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7회분의 모의고사 완강을 하신 분들과 하지 않는 분들은 점수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약속되어 있는 강의를 모두 완강하시고요. 세 번째죠. 복습. 당연히 해설 강의를 들었을 때는 알 것 같지만 그게 복습이 되어 있지 않은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 이후에는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요. 복습을 하실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단어 정리도 꼭 하셔야 돼요. 무슨 단어 정리냐면 내가 몰랐던 어휘 또는 놓쳤던 어휘들을 개인 단어장이나 꼭 개인 단어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 해설 강의를 통해서 썼던 그 노트 필기 옆에 공간에다 몰랐던 어휘를 다시 한번 적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스펠링을 꼼꼼하게
외우지 않더라도 여러분 눈으로 그 단어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보셔야지 시험장에서 단어를 만났을 때 해석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단어를 보는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독인데 이론을 수업을 하면 수험생들이 저 3회독 했어요, 5회독 했어요 이렇게 늘 많이들 하시죠. 배속 빨리 해서 제가 5회독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이상하게 문제풀이 강의를 회독했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영어 문제풀이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2회독 이상은 회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의고사 첫 완강까지 가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푸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고요. 다시 똑같은 문제를 한 번 더 출력하셔서 푸시는 거예요. 당연히 정답을 기억한 문항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해석을 보지 않고 답을 그냥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짚으실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정답을 찾았을 때 어떤 포인트를 그쵸 학습했어야 되는지 스스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좀 산발적으로 들리겠지만 한번 완강이 되고 나서 다시 들었을 때는 처음에 놓쳤던 부분까지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2회독은 시험 전까지 반드시 하고 가셨으면 하는 게 저와의 약속이죠. 그래서 요 세 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활용법에 대해서 당부드리는 말씀만 잘 지키신다면 아마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 이상으로 여러 번 실력을 발휘하시게 될 거고요. 시험장에서 정말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포인트가 그대로 나왔어요. 어휘가 적중되었어요. 라는 이런 말들이 쏟아질 겁니다. 자, 저를 믿으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강의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